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오늘은 북한 탈북 8년차인 탈북 여성의 생생한 북한의 실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피 훈련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모 학기마다 한 번이나 학교에서 대피 훈련을 하잖아요. 북한은 아예 없어요. 목숨 바쳐 그냥 무찔러라, 그냥 이런 것만 하지. 전쟁이 진짜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의 지시에 따르라는 뭐 이런 게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피령 같은 거는 한국 와서 처음 받아봤어요. 한국은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서 휴전 상태다, 휴전 국가다, 이걸 좀 강조를 하면서 대비를 하는데 북한은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언제든지 전쟁 나려면 나라고 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는 거라서 그렇게 가르치거나 우리 군사력은 세계 최고 이러면서 교육을 합니다. 북한에서 군대를 가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19살이면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은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고요. 근데 독자면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집안의 자식이라고는 남자나 하나다. 이러면은 안 가도 돼요. 근데 여자 형제가 있다. 그러면 군대를 가야 돼요. 여성들도 대학을 안 간다거나 그러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리고 군대를 가게 되면 입당하기가 좋다고 해서 웬만하면 가려고 해요. 근데 여자들은 잘 안 보내죠. 부모들이 잘 안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7년 있으면 얼마나 썩어 있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는 인권이 진짜 없어서, 안 그래도 없는데 여성 인권은 진짜 여자 취급을 안 해줘서 가서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경우도 태반이고 이런 성범죄를 많이 당합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은 웬만하면 안 보내려고 하죠. 근데 혹시나 갔다 이러면 군대 들어갔던 여성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 드세져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모가 있었는데 평양에 있는 군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장교급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냥 군인으로 7년 채우고 제대를 하면 영양실조 걸려서 죽거나 맞아서 죽거나 그래요. 그 안에서 폭력도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밥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맨날 도둑질 하러 다녀요. 밤마다 제가 듣기로는 군부대마다 다르겠지만 강냉이살이 있잖아요. 그냥 강냉이살이 밥이고 그거에 반찬이라고는 오이절임, 피클이랑 비슷한 그런 것밖에 안 준대요. 그것도 여러 개가 아니라 조그마한 오이절임 하나 띡 준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맨날 훔치러 다니죠.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까요. 북한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재 수 없게 이래요. 아직까지 어르신들은 남자아이를 낳아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자만 둘이면 항상 아빠가 차별했다기보다는 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를 잇는 걸 되게 중요시합니다. 여자들은 성을 못 물려주잖아요. 이러니까 대를 잇는 걸 되게 중요시해서 남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갔다 이러면 어디 남편이 부엌에서 물질을 하냐고 당장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런 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그냥 집에서 남자 뒷바라지나 해라 이런 식입니다. 지금 달라지고 있는 북한 탈출 이유에 대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쪽이랑 고성 쪽으로 이제 대북 확성 방송을 듣고 귀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양강도 그 제일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는 딱 그 아래쪽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도 잘 안 퍼지기도 하고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 뉴스도 없어, 그리고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확인도 못하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이 동네는 살게 못 된다는 걸 다 알고 북한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북 방송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요. 몰래 중국 채널 연결해서 뉴스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대북 방송 종류에는 알기로는 크게 4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제일 유명한 건 노래프츠 같은 거는 북한에서 아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유명한 K-팝 많이 틀어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노래보다는 아무래도 몇 년 전 노래가 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휴대전화가 38개국 중에서 단연 1위다. 한국에 대한 뽕이 차오르는 이런 뉴스들을 들으니까 혹하는 거죠. 사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팩트 폭격을 하는 게 진짜 엄청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인 최전방 북한 군인들에게 확성기 방송은 단비와도 같다고 말합니다. 10년이란 길고 무료한 군 생활을 거의 유일하게 달래주는 고마운 존재란 것입니다. 총탄, 수류탄까지 휴대하고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의 망명한 정하늘 씨입니다. 정하늘 씨는 잠복근무 나가면 심심하진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북한 군인들한텐 긍정적으로 들리죠. 왜냐하면 한국의 아이유라든가 가수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들으면서 북한의 군인들은 최전방에서 한국의 문화를 조금씩 간접적으로 접하는 거죠. 그러면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나 자유에 대한 동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나 영화, 노래를 통해 많은 한류를 접했고 JSA에서 특히 군 복무하던 시절에 캐나다나 프랑스, 영국, 중국 이쪽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을 보며 아, 저런 게 자유로구나 하고 느낀 결과 어느 순간부터 자유를 동경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출력 스피커를 장착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청취 거리가 10km에서 30km에 달합니다. 성능이 약해 한국군 진영에서 소리가 윙윙거리며 잘 들리지 않는 북한의 확성기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 내용도 다양합니다. 한국 국군 심리전단에 따르면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등 100여 곡의 노래가 반복적으로 송출됐고 일기예보, 국제뉴스 등 다양한 소식이 하루 8시간 정도 송출됐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 군인들에게 남한에 대한 신뢰를 쌓게 하는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영향력이 크죠. 서로 체제 선전하고 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뉴스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날씨, 스포츠 경기,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북한이 이기고 지고 북한은 이긴 경기만 내보내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니까 신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저거 거짓말이 아니구나. 군인들이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김정은을 안 믿고 남한을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는 현상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넘어온 사람도 있고 심각한 거죠. 북한 정권 입장에선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가 아닌 장마당에 의존해 성장한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현재 군대에 복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DMZ와 거리가 있어 확성기 방송은 듣지 못했지만 일부 고참 군인들은 안테나를 돌리거나 자전거 배터리를 돌려 남한 방송을 시청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도 몰래 음악을 녹음해 듣곤 했었다며 요즘의 장마당 세대 병사들은 훨씬 더 한국 음악이나 정보에 목마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관계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게 아니라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확성기 방송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